네, 안녕하세요. ICQ 대표 박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 코딩 에이전트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한 30년 이상 일을 해오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제가 2022년 말에 이제 챗GPT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그다음에 3월 정도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가지고 AI로 오픈 API로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커피 주문을 받는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그때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이게 프롬프트로 이렇게 자율성 있는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 가지고, 그 이후로 AI 에이전트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관련 자료도 공부를 좀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이런 내용을 공유 드릴 수 있게 돼서 좀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또 좋은 피드백 받아서 저도 같이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네 가지 주제인데요. AI 코딩 에이전트의 이제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AI 에이전트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를 좀 살펴보고요. AI 에이전트 비즈니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AI 코딩 에이전트 바이브 코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2024년 11월에 출시한 클라우드 바리스타 AI 에이전트부터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픈 소스 클라우드 바리스타라는 멀티 클라우드 개발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뭐 요즘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유행이 나오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에이전트 중에서는 최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여기 이제 클라우드 바리스타 AI 에이전트 저 프롬프트 넣는 창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행사 등록 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이런 컨퍼런스 등록 앱을 만들어주고, 이것을 뭐 한국 또 뭐 프랑스 뭐 또 호주 뭐 이런 쪽에 VM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 앱을 내가 배포도 하고 실제 동작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 에이전트가 자기가 알아 가지고 실행 계획을 짜고 앱도 실제로 개발을 하고, 그 개발한 앱을 실제 자기가 클라우드 VM에 실제 등록도 하고, 마지막으로 접속 링크까지를 제공합니다. 이게 동영상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만들면서도 제 언어 모델이 좋아서 이제 잘 된 거라서 오히려 제가 만들면서도 제가 더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클라인이라는 오픈 소스 AI 코딩 에이전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AI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지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중에 오픈 소스 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클라인이라는 건데요. 이 클라인 오른쪽 상단에다가 프롬프트 입력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밑에군요. 거기에다가 뭐 트위터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가 직접 트위터 서비스를 코딩을 막 시작해요. 그러고 또 좀 특이한 거는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마우스 포인터가 안 돼서, 오른쪽에 보면은 자기가 내장 브라우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다가 실제 실행도 해보고, 그러면은 이 웹이 뜨잖아요. 그럼 제가 클릭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좋아요 클릭도 해보고 좋아요가 잘 눌리네, 자기가 피드백도 스스로 하고, 그다음에 뭐 어느 걸 했다가 안 되네, 그럼 자기가 이걸 개선해서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트위터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도 되게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개발 도구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인기가 많은 커서라는 거 개발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커서를 이용해 가지고 PDF 문서를
파워포인트 문서로 변환해 주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또 요것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PDF 파일 하나 넣어 놓고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변환해 줘.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프로그램을 막 짜요. 막 짜고 실제 변환까지도 다 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오늘 사실 이것도 제가 이걸 이용해서 변환을 직접 한 결과를 보내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클로드 스킬이라고 나왔어요. 클로드 스킬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온 지 지금 며칠 안 되는데. 네. 클로드 스킬은 얘를 이용해서도 만들어 봤는데 스킬 만드는 스킬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코딩을 몰라도 제가 PDF를 파워포인트로 변환해 주는 거를 클로드 스킬로 만들어 왔는데 코딩을 몰라도 이 스킬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클로드 써보신 챗GPT 같은 클로드 써보신 분들은 쓰실 수 있는데 여기다가 PDF 파일을 파워포인트 파일로 변환해 주는 스킬을 만들어줘. 이러면은 자기가 막 뭐를 만들어요. 만들고 그 결과물로서 그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스크립트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스크립트 안에 이 압축 파일인데 집 압축 파일이에요. 그걸 열어보면은 스킬도 있고 자기가 짠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게 하나 스킬 묶음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스킬로 등록을 해놓으면 클로드한테 다음에 요청할 때 PDF 올려주고 이거 PPT로 변환해줘 하면 자기가 이걸 변환해 줍니다. 어디서 변환하냐? 제 컴퓨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클로드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자기네 컴퓨팅 플랫폼에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점점 더 이 클로드라든가 챗GPT가 대답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실제 액션까지도 취하는 환경으로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로드 코드가 또 개발 도구에서 유명한데요. 클로드 코드를 저희가 오픈 소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GitHub 뭐 이슈에 익숙하실 텐데 GitHub 이슈를 처리하는 클로드 코드를 하나 붙여봤는데요. GitHub에는 액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의 어떤 환경에 어떤 이벤트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액션을 취해라는 그런 스크립트를 등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클로드 코드를 등록하고 이슈에 너를 언급하는 그러니까 클로드를 언급하는 글이 올라오면 네가 그 이슈를 해결해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이슈에다가 어떻게 해줘 하고서 멘션 골뱅이하고 클로드를 치면 아 이게 나한테 떨어진 일이네 하고서 자기가 깨어나가지고 그 이슈를 스스로 해결을 해냅니다. 물론 여기 이제 API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GitHub 스파크라는 게 최근에 또 7월달에 출시가 됐는데요. 요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바리스타 AI 에이전트 나오는 시기에 얘네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한 1년 정도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어떤 앱을 만들어줘 하면은 이제 GitHub에 앱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퍼블리시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로 앱이 배포까지 되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단점이 GitHub에 로그인한 사용자만 저 퍼블리시된 앱을 현재는 볼 수 있는 게 좀 단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클로드 이매진이라고 나왔습니다. 클로드 이매진은 요거는 지난 9월 30일 날 출시된 건데요. 이제 클로드 이매진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게 마치 웹 데스크탑처럼 생겼어요. 오른쪽에 뭐 아이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쓰레기통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하단에 프롬프트 넣는 창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gmail이라고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가 뭐를 하냐면은 자기가 막 뭐를 막 해요. 그래서 지메일 가운데 지메일 앱을 띄워요. 이게 지메일 앱이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에 반응해서 뭔가를 동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 제 이메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뭐를 클릭을 하면 지메일에 이제 이메일 내용을 클릭하면 또 그거를 자기가 동적으로 제너레이션해서 보여줘요. 뭐 실제적으로는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아무 기능은 없지만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동적으로 앱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스킬 보셨죠? 그리고 또 MCP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엮여가지고 앞으로 아마 통합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은 앱이 동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앱이 실제로 동작도 하고 그 결과가 여기에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은 클로드라든가 챗GPT 이런 것들이 OS화가 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코딩 에이전트들은 이게 상당히 많은데 좀 정리를 하면 일반적인 제너럴 퍼포스 에이전트가 있을 수가 있고, 특수 목적, 클라우드 바리스타 같은 특수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 에이전트 형태 또는 어시스턴트 형태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이게 나누는 건 사실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 많아요. 근데 큰 트렌드로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어시스턴트 형태의 개발 도구들이 많았다면 올해 들어오면서 급속히 이런 것들이 다 에이전틱화가 돼가지고 도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현상들을 보고 올 초 2월 달에 안드레이 카팟이 유명한 개발자죠. 이분이 이거 바이브 코딩이라는 키워드를 내놔가지고 이제 대유행을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개발은 그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직접 개발자가 코딩을 했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AI한테 프롬프팅을 하고 걔가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바이브 코딩의 이제 장점은 이제 개발 속도가 많이 빨라졌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보셨겠지만 비개발자도 어떤 개발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단점으로는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이제 쉬운데, 이거를 실제 프로토타입을 넘어서 실제 적용할 수 있게 하려면은 아직은 좀 개발자가 붙어가지고, 뭐 그것도 바이브 코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잘 다듬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아직은 많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브 해킹이라는 단어도 이게 최근에 나왔어요. 지난 8월에 그 엔트로픽에서 그 Threat Intelligence Report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협 지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협 지능이 이런 위협적인 일을 한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코딩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북한 IT 노동자가 미국의 개발자로 취업한 사례도 좀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는 이거 해킹을 통해 가지고 AI 코딩 에이전트로 실제 해킹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뭐 몸값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도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AI 코딩 에이전트가 유익한 면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악용 또는 오용되는 사례도 좀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코딩뿐만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코딩부터 시작했지만은 뭐 바이브 해킹으로도 되고, 앞으로 뭐 바이브 리서치 또 바이브 썸띵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지식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런 도구들이 많아질 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빅테크 CEO들이 이런 AI 코딩 에이전트에 대해서 다들 한 말씀들 하셨습니다. 지금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올 초 2026년 3월에 이런 말을 했어요. AI가 사실상 모든 코드를 작성할 것이다. 1년 후에. 이렇게 여기 얘기하고, 뭐 실제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구글 이런 데서는 실제 뭐 20%에서 30% 정도의 코드는 올 초에 AI가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이제 커서 CEO 마이클 추르웰은 바이브 코딩 뭐 좋긴 하지만 이게 자신들이 이렇게 원했던 건 아니다. 인간이 검토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보수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올 초 3월에 다리오 아모데이가 1년 후에 모든 코드를 작성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9월 18일에 다리오 아모데이가 또 발표를 통해 가지고 현재 이제 더 많이 빨라진 걸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클로드 지원 시스템과 차세대 클로드 설계에 사용되는 코드의 대부분은 이제 클로드가 작성하고 있다. 이게 예상보다 한 3개월 더 빨라진 것 같은데, 아니 6개월 정도 빨라진 것 같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AI가 AI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선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뿐만이 아니고 다른 AI 테크들도 이미 이제 프론티어 모델 개발하는 기업들은 이런 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아직 모든 기업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다른 모든 기업에 퍼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프론티어 AI 개발 회사와 일반 어,
회사의 갭이 지금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을 지금 느낄 수가 있고, 자기들은 뭔가 더 좋은 AI가 있지 않나 이런 상상까지도 좀 하게 됩니다. 구글 순답 피차에는 10월 10일 날 나와가지고 지금 구글의 50% 코드는 AI가 생성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대신에 이쪽에서는 인간 엔지니어가 검토 승낙한다 조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은 AI가 코딩을 많이 한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좀 세게 이렇게 잘 된다 얘기하는 측면도 저는 좀 약간 의심은 가지만, 장기적으로 AI가 코딩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시간이 예상보다 좀 많이 가가지고 좀 빨리 진행할게요. 예, 수입 벤치, 그럼 이제 이런 AI 코딩 에이전트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잘하냐 이런 걸 볼 때 이제 그 벤치마크 시험을 보는데요. 지금 최신 소넷 4.5 클로드가 현재는 한 82점으로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얼마나 잘 보냐의 문제도 있는데, 어떤 문제를 잘 푸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문제들을 넘고 넘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얼마나 집중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지속성 또는 지구력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발자의 그 요구 조건 중에 하나가 끈기잖아요. 이게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측정한 게 이게 미터라는 기관의 이 시간의 지평, 타임 허라이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1분 동안 할 수 있는 일, 뭐 1시간, 뭐 10시간, 뭐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AI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측정하는 건데, 지난번까지는 GPT-5가 성공 확률 80%로 한 30분 정도 일을 할 수가 있었고, 성공 확률 50%로는 한 2.5시간 정도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0월 10일 날 발표한 클로드 같은 경우는 30시간 집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집중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가지고 찾아봐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중력이 지금 상당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원래 예상대로라면 보다 더 빨라지는 것 같긴 하지만, 내년이면은 수주 단위, 하고 내년 연말이면은 수개월, 뭐 수년 단위까지 얘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저 인간의 역할은 뭔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그 일을 이렇게 어떤 일을 주어 수개월, 수년짜리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정말 중요해지는 것은 그 대담한 상상력,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 발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코딩 에이전트의 발전을 AI2027.com에서 예측한 바에 의하면은 이게 쭉 발전해서 AGI, AS 단계까지 2027년, 28년 초면은 ASI 단계까지 간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이 멀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시간에 AI 에이전트들이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건너뛰고 비즈니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AI 에이전트 연구는 뭐 수십 년이 됐죠. 그리고 다양한 AI 에이전트 데피니션들도 많겠지만, 2025년 올해 AI 에이전트를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한다면은 저는 골, 플랜,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액션이 들어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 목표를 주면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실제 실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요. 이게 모든 것들은 사실 개발자가 잘해서 뭐 언어 모델이 이제 좋아서 잘 되는 거라는 점을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에이전트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는 이제 이렇다, 이렇게 건너뛰었고요. 언어 모델이 잘해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I 에이전트 비즈니스의 이제 이번에 특징은 예전에 소프트웨어 is eating the world라는 단어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가 이제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이제 노동 시장, 실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셨지만은 저희 개발자라든가 뭐 클라우드 엔지니어들,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 했던 일들을 대체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AI 에이전트
구 인공지능 사이트가 이게 등장을 했어요. 여기 인공지능 사이트에서는 이제 그 고용주들이 이런 에이전트 구해요 이런 걸 올려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마케팅 영역이라든가 콘텐츠 제작 뭐 이런 쪽에 이제 좀 많은데 급여 얼마 줄 테니까 이런 에이전트 있으면은 이제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장난처럼 시작됐는데 이게 계속 장난이 좀 심해지더니 이게 점점 좀 활성화가 돼가는 것 같은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정말 활성화되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깃허브에 붙어가지고 개발을 대신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올 초에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직접 만들려고 해서 만드는 과정을 했는데 이런 빅테크들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일단 저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클로드 코드도 이제 어제 웹이 나왔어요. 웹 클로드 코드도 나오고 코덱스 웹, 구글의 줄스,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은 그 깃허브에 붙여놓으면은 얘네가 그 뭐 이슈 땡겨와서 개발을 해결하고 PR까지 올리고 이런 것들을 막 해줘요. 그래서 1년 365일 오픈소스 개발자가 생긴 겁니다. 노동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픈소스 생태계에 제가 보는 건 거버넌스부터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 온갖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해봅니다. 네. 유명한 이제 자율주행 택시인데요. 그 웨이모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점유율이 27%로 지금 2등으로 우버에 의해서 2등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뭐 로봇 택시 테슬라까지 나오면 이 점유율은 더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이 군사 쪽에서도 이제 드론이 직접 싸우잖아요. 옛날에 사람이 싸웠다면 이젠 드론이 무기 싣고 가서 싸우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면은 이 지금 브레이브원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한 전 세계 2,000개의 군사 무기, 자율 무기 회사들이 지금 참여를 해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실전으로 자기네 무기 테스트 베드를 우크라이나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 전투 노동을 대체하고 있는 거고요. 타임즈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또 최초의 AI 전쟁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묘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레이버들이 이게 다양한 영역에서 AI로 대체되고 있는 것들을 목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AI 에이전트 이코노미라는 것도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코노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경제적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자기의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분배할지에 대한 그런 결정인데 지금까지는 경제활동이 다 인간이 해왔지만 이제는 AI가 스스로 그 경제 활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뿐만이 아니고 이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의 이제 경제 활동도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빅테크들은 이런 에이전트들의 결제 시스템을 위해 가지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페이, 뭐 구글은 블록체인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스테이블코인 올리려고 하고 페이팔 같은 경우는 AI 그 MCP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엔트로픽이라든가 오픈 AI, 쿠팡, 뭐 비자카드 이런 연합체들은 자기들만의 또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에이전트들을 위한 어떤 페이먼트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은 또 AP2라고 해서 에이전트 페이먼트 프로토콜이라는 걸 내놔가지고 이 페이먼트 프로토콜을 조금 도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AI 그들이 이제 중요해짐에 따라 AI는 이제 인프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만 하더라도 AWS가 북미 지역에서 다운이 돼가지고 모든 서비스에 장애가 났듯이 AI가 가끔 멈춰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 전 세계 이런 개발이 좀 생산성이 많이 실제로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주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는데 시간 다 끝내야 되겠죠? 네. 다음은 AI 양극화, 여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AI 양극화 문제도 이제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2022년 말만 하더라도 누구나 $20만 내면 AI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도 $20, 저도 $20.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뭐 $200도 있고 점점 더 이게 AI가 특화되면서 점점 비싼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라마 같은 경우도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향후 한 1-2년 후에는 클로즈드 소스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AI의 양극화로 인한 어떤 기업 간 또 국가 간의 경쟁력, 지식 생산성 경쟁력에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AI 주권이 중요해지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AI 랭킹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뭐 오늘 건 좀 바뀌었겠지만 저희가 올 초까지만 해도 3위, 올 중반기에도 3위 정도 했었는데 미국, 중국, 뭐 프랑스에 이어서 현재는 한국이 4위를 랭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 규모 대비 한국이 이 정도 하는 건 좀 되게 선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제가 원래 이 발표를 하면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이걸 줄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용량 체크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마지막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라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개발자 구인 마켓을 보면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AI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배워서 이렇게 적응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또 요 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할 말씀이 좀 많지만은 뭐 우리가 점점 알고리즘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증기기관을 통해서 이제 산업혁명이 나왔던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공지능 혁명을 통해서 이 그 또 지능 사회, 알고리즘 사회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나 이제 개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 보면은 최초의 증기기관이 적용된 데가 그 탄광이었다고 그래요. 탄광을 캐다 보면 이제 물이 차면은 그 물을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보통 인부 한 20명과 그 말 한 7마리가 들어가면은 그 한 일주일 걸려서 그 이제 물을 빼냈는데 증기기관을 최초에 투입했더니 하루 만에 빼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증기기관이 성능이 많이 안 좋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엄청 좋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인공지능은 한 향후 몇십 년 후에 보면은 그렇게 좋은 인공지능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을 이제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고 아까 말씀 하나의 예로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또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낸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그 본질은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딩 그 자체보다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가가 그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과거 소프트웨어 1.0, 2.0, 3.0부터 이렇게 계속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도메인이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엮어서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더 보다 크고 담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뭐 AGI 에이전트, ASI 에이전트 이렇게 발전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이제 어떤 가치,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 가치 구현은 AI와 인간이 협업해서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일하는 방식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또 제품의 모습 그리고 제품을 서비스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뭐 이제 긍정적, 부정적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이 미래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도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